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의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시즌2 오늘 2회차입니다. 2회차입니다. 박수! 나만해. 저기 타이밍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게스트분께서는 소개하실 때까지 좀 조용히 좀 알겠습니다. 차례를 지켜주세요. 일단은 사람 순서대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지난 시즌, 저는 유경이고요. 예, 지난 시즌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같은 분 모셨습니다. 예, 직접 소개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복면 1호입니다. 복면 2호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1호 지난번은 1호분하고 좀 다른 분 같은데요? 바뀌셨는데, 화면이? 저번에 그 방송 나온 걸 사람들이 보더니 네. 가면이라든지 그 가발이 좀 너무 제 젠틀한 이미지에 맞지 않다 네. 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가면도 새로 좀 바꿨고요. 오늘은 뭐 소파 협상 진행하러 오신 거예요? 요즘 이제 뭔가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제가 뭐 네.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요거는 좀 턱이 안 보이시죠? 아니야, 보여요. 근데 지난번하고 동일한 점이 있다면 역시 복면이 말씀이 많으시네요. 오늘 이제 복면 2호 나오셨고요. 네, 우리 오늘 이번 주 주제는요. 네,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네, 지루하셨죠? 예, 47일 만에 정부조직법이 드디어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어저께 타결이 됐어요. 어제 5시 20분인가 속보가 뜨던데 이런 거 타결될 때는 왜 꼭 일요일 날 타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늦은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힘들었어요. 휴일날 쉬지를 못하고. 그게 저도 저 스마트폰 가지고 그 어플에서 타결됐다라는 거 보고 사실 저는 어제 그 우리 아이랑 같이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들어와서 또 오늘 출연하기 때문에 공부하느냐고. 네. 머리 아팠습니다 진짜. 방금 이런 거 타결하실 때 좀 주중에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일요일날 늦은 시간에 타결을 해주시니까 공부하시냐고 저희 공부하냐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말은 좀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토요일날 타결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가요? 네. 토요일날 타결하면 기사가 안 나와요.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이런 거 언론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좀 주중을 이용해서 타결을 좀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따지면. 일요일날도 일하는 거 보면. 네. 뭐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식물국회라고 막 하시긴 하는데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요일날 극적으로 타결이 되셨습니다. 뭐 자정 전에 타결 안 된 거를 감사해야죠. 공부할 시간을 주신 거를. 여우와 두루미 협상이라고 했던 정부조직법안이 드디어 타결이 됐는데요. 네, 지금 뭐 당사자들이 다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서로 잘했다고. 그것도 웃겨 진짜. 반응이 묘해요, 진짜. 예, 반응이 어떤가요? 지금 청와대 쪽이나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안철수 후보의 측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자면 다들 윈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웃고 있어요. 다들 잘했다고. 네. 47일 만에 협상해놓고. 일단은 지지부진하던 거 됐으니까 더 이상 얼굴 안 봐도 되니까 박수 쳐주고.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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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수 쳐주고 시작을 해보는데 애기 얼르는 것도 아니고. 네, 다들 당사자들이 웃고 계신데 일단 청와대 입장을 볼까요? 청와대로서는 지금 일단은 청와대로서는 가장 중요한 SO라고 하나요? 뉴미디어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원안을 고수했다는 면에서 일단은 뭐 성공적인 원안을 고수하셨으니까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원하는 건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또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좀 아쉬움이 크시다고. 예, 네. 꼭 원했던 세 가지 중에 네. 그 한 가지는 가져가시고 한 네. 가지는 두고 한 가지는 못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네. 정확히 뭐, 따지면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SO 뉴미디어 업무 같은 경우는 네. 일단 가전은 가셨대, 미래보고 이관하되 이관은 하셨대, 방통위에서 사전 동의가 필요하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아쉬움이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파수 같은 경우는 네. 사용 용도에 따라서 통신용은 미래부, 방송용은 이제 방통위에 남겨두셔서 이것도 좀 불안전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같은 경우는 이관을 못 하셨어요. 방통위에 놔두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증 갖고 오셨고 어떻게 보면은 웬만큼 소득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여당으로서의 이제 명분과 체면을 세웠죠. 그래서 일단 원안을 고수했다는 면에서는 일단 체면을 살리셨죠. 네, 그동안 이제 산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반응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를 갖고 온 게 정치라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협상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뭐 직권 상정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사실 그 18대 국회 때 했던 국회 선진화법의 무용론까지도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협상의 묘미를 살려서 어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몸싸움을 벌이지 않고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을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점에서는 집행부한테 점수를 크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결과를 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신문도 살리시고 명문도 살리시고 네. 뭐 저는 3월 못 넘길 줄 알았어요. 넘길 줄 알았어요. 넘길 줄 예, 알았어요. 3월 넘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저도 4월 재보선까지 아마 이 얘기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거 공멸할 거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제 생각이 역시 두려웠는지 공멸이 네. 두려웠는지 그냥 허겁지겁 다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네요.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실리를 확보했다 이런 면이 나오는데 네. 별로 실리 찾아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찾았던 거? 일단은 그 합의문 자체에서 네. 민주당이 제시했던 그 안건들이 상당히 확보가 됐어요. 예.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는 이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예.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6월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협상이 있으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그냥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 협상이라면 뭐 47일 동안 끌을 게 아니라 저 같으면은 그냥 정부조직법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기분 좋게 출범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 주시고 그 장관 청문회를 좀 세게 해서 장관 몇 명을 낙마시켰을 것 같은데, 예?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네.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일반 저 주변에도 보면 사실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뭐 때문에 합니다. 싸웠는지 정말 그 이제는 왜 싸우는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처음에는 솔직히 그 언제죠? 지난달 15일인가요? 1월 네, 15일에 15일.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개정안 발의를 30일 날 한 다음에 네. 계속 파행이 이루어졌을 때 왜 저렇게 싸우는 거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싸우나 보다 했었는데 예. 지나고 나면서 뭐 미래창조과학부니 방송의 공정성이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래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어렵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가장 듣기는 생각이 정부가 이겼고 박근혜 정부가 이겼고 청와대로 들어가서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쟤네들은 왜 이렇게 발목을 잡고 그렇죠. 있고 야당의 발목 잡고 그리고 여당은 왜 또 저걸 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끌려만 다니고 있고 예,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여당이 너무 무기력하다. 그렇죠. 예, 그런 네. 의견이 그러니까 여야가 쟤네들 정말 할 일 없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또 승질난다고 또 뭐라고 한마디 부엌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근데 싸운 게 아니라 47일 동안 계속 만났잖아요. 며칠 뭐 주말에도 만나고 막 며칠 쉰 적은 하루 이틀 쉰 적은 그냥 거의 만나면서 혹시 정든 게 아닐까요? 그냥 몸통은 그대로 들고 팔다리 그냥 하나씩 나눠 갖고 한 30번 넘게 여야 지도부가 만났다고 들었어요. 예, 아니 심야 더 회의까지.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만난 적도 있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그러면 나 같으면은 정 진짜 많이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싸우지 마세요. 아니 30일 동안 계속 만났다는 게 어느 정도 의미냐면 제가 연애를 3년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예. 3년을 연애를 결혼을 하고 펜팔로 결혼을 했는데 너무 이게 제 정보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3년 동안 펜팔을 해서 결혼하는데 실제로 저희 와이프랑 얼굴 본 거는 30일밖에 안 돼요. 아니 개인정보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다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를 해서 국면에 쓰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포기를 하시는 거 아니 뭐 이렇다고 뭐 예. 4천만 국민 중에서 누가 저를 알아보겠습니까? 예. 뭐 알아보시는 분이 4천만 국민 중에 몇 분은 계실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알아보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실 그동안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줄 만큼 그렇게 급한 쪽은 사실 민주당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줬을까요? 뭐 어떤 뭐 음모론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싸우다 정들어서 뭐 합의를 했을까요? 정들어서 합의를 했다고 말하면 제 결혼과 똑같아지는 거고 예, 사실 뭐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뭐 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일반인들이 아마 너무 미래창조과학부 얘기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정부조직법 타결이 갖고 있는 그 숨은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자세히 보면 네. 이 정부조직법 타결과 관련해서 여야가 얻어간 빌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타결이라는 걸 놓고 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면서 주고받는 그렇죠. 거다.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실리를 챙겨갔다. 저는 이번에서 민주당은 좀 많이 가져갔다고 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부조직법 타결안에 대해서는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실리를 챙겨갔죠. 네, 네. 확보했습니다. 그
따서 볼 수가 있겠죠. 뭐 자세한 얘기는 또 이유하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4대강 국정조사하고 뭐 저번에 국정원, 친국공무원, 그 국정원 그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권 네.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갔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정치 그 국회 내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잘 안 들어졌던 부분인데 이번 정부조직법 타결을 하면서 네. 확실하게 가져간 거는 민주당에서는 네. 크게 가져간 거죠. 아,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협상 외에 정부조직법 협상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 정치 협상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얻어갔다. 그럼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도 웃고 있어요. 예, 지금. 예. 그리고 또 정말 크게 웃으시는 분이 있죠. 예. 안철수 전 교수가 진짜 많이 웃고 계신데. 합의하라고 하니까 바로 하네요. 예, 귀국해서 뭐 합의해라 이러니까. 그냥 바로 하고 정말 이제 안철수 예언록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네. 합의하라고 양보하고 하자고 하니까 바로 정말로 바로 하는 거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 입신보다 네. 안철수 눈치를 정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저께 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저녁 8시에 만났어요. 다이대에 비해서 봤다면서요? 네, 저번에 만났던 데서 또 만나가지고 저녁 8시 한 40분 동안 만났을 테니까 예. 뭐 요즘 거기 밥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달걀이. 저번에는 27분간 만났었죠? 예, 그때 뭐 시간 채우시냐고 애를 쓰셨다고도 알고 뒷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 만나가지고 정부조직법 협상안이 묻혔어요. 또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회동하고 해가지고 이게 존재감이 없어졌어. 우리나라의 네. 여당하고 야당이 존재감이 너무 없어졌어요. 정말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정부조직법 자체를 굉장히 자기의 판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난항을 겪고 있고 그럴 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내고 있을 때 최고조로 달했을 때 발표를 하시고 기획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적절하게 한마디 하셨는데 바로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안철수 씨가 갖는 영향력을 지지도로 보거든요. 일단 일반 대중들이 갖는 지지도에 큰 영향을 끼치시는 분이니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이제 지지도가 거의 4%에서 3%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안철수 씨는 지역구에 내에서만 42%까지 올라갔거든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이 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씨는 잃은 건 하나도 없고 엄청난 힘을 얻었다. 사실 그 정부조직법 협상안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안철수 전 교수라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이 정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치료만 보면은 안철수가 최후의 승자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거의 없이 말 한마디 던져가지고 자기대로 했다. 뭐 모세가 홍해에서 길을 열어라 하니까 그냥 발이 쫙 열리는 것처럼 그냥 협상해라 하니까 그냥 바로 협상해. 아 대단해. 그러면 왜 이렇게 웃으세요? 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참 본명이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는 이렇게 핵심만 찌든다니까요 항상. 핵심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또 이제 정치라는 게 선거로 또 보여주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왔고, 이 재보궐선거, 4.24 재보궐선거가 우리 예상과는 달리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데, 이 정부조직법의 47일 만의 협상 타결이 과연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각 파트별로 좀 한번 볼까요? 일단, 청와대로서는 저는 뭐, 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원하는 대로 정부조직법 타결시켜줬으니까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네. 한 달 동안의 성과를 내야 뭐 다른 그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어떤 한 달간의 공과 뭐 일 안 하고 계속 한 달 동안 놀고 있었고 어쨌거나 뭐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하라고 만들어줬더니 이제 어떤 결과를 한 달 안에 가시적으로 내놓느냐. 그 한 달 안에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놓기에는 좀 한 달이 좀 짧은 시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한 달 정도면은 부처별 업무 보고 받고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죠. 뭐 큰 실수 안 하면 되긴 하겠지만 서도 사실은 이제 그 새 정부 출범하고 이제 4.24 재보궐선거까지 뭐 한 2달 정도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은 어떻게 국정에 좀 탄력을 받아서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죠. 정부조직법으로 너무 시간이 많이 끌어가지고요. 뭐 누구 말 맞다나 꽃가마 타고 시집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여러 가지로 좀 꽃가마 타고 시집간다. 뭐 이미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좀 청와대 입장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해줄 거, 기왕 해줄 거 좀 미리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새누리당 입장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일단은 체면을 살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부의 협상력을 또 높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던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해서 무기력한 지도부, 네. 정치적 실종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협상하면서 그 원내 이한구 원내대표가 예. 보여줬던 어떤 막판에 그 미리 좀 보여주지. 막판에 보여줬던 그 어떤 이 카리스마 리더십 그런 부분들은 크게 아니 그게 이제 도움이 될것 김연아 같아요. 선수의 그 우승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네? 김연아 선수도 김연아 선수도 우승했는데 우리도 좀 기쁜 소식을 전해줍시다 주말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주말에 발표를. 네, 일요일날 김연아 선수가 한 12시쯤 우승 그렇죠. 속보가 전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 저 만나서. 예배 보다가 봤어요. 예, 다 만나셔가지고 김연아 선수도 우승했는데 김연아 선수도 한 1년 8개월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 기간을 깨고 우승을 탁 했는데 우리도 47일 동안 좀 공백 기간을 가졌으니까 전격적으로 합의를 합시다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또 우리 박희준 원내대표가 또 이제 하셔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래가지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오른팔 갖고 왼팔 갖고 이렇게 오른다리 보내고 왼다리 보내고 이렇게 되셨다 이래가지고 몸통을 유지하자. 예. 이 김연아 선수의 그 수운론, 네. 김연아 역할론 이런 것도 또 나오네요. 사실 이번 정부조직법 협상에 네. 김연아 선수의 공을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김연아 네. 선수보다도 그 김연아 선수가 시상 받을 때 애국가가 육성으로 나왔다면서요. 그 캐나다 합성단, 네, 예, 예, 캐나다. 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다들 애국심이 동하지 않았나 네, 싶네요.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가 아이섀도우가 번져가지고 이제 손을 닦아냈는데 울었다 뭐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뭐 저는 예배 보느라고 실황 중계를 못 봐서. 네, 저도 예. 길게만 했어요. 네, 아무튼 저기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연대에서 그렇게 봐요? 여의도에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뭐 사실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러려면 이게 정적적인 협상 타결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솔직히 어떤 이해가 안 음모론이나 뭐 이런 것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천천히 따져보면 뭐 실리를 챙기셨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미리 좀 해주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 발목 잡냐. 뭐 사실 얻은 게 그렇게 크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조직법에 대한 어떤 그 출범에 대한 이렇게 협상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딜이 계속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가지 사안만 지금 바뀐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47일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니 하나 만에 서로 근데 사실 그렇게 할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 뭐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까 우리 이경수 씨가 네. 얘기를 잘 해줬지만 SO 등 뉴미디어 업무는 미래앱으로 이관한다. 이게 원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타결안은 이관하되 방통위 사전동의를 얻는다. 이거니까 이건이나 마찬가지죠. 원안이나 마찬가지죠. 주파수 관리 업무 두 파트로 나눠서 각각 떼어준 거고, 네? 그 다음에 ITV 관련은 원안과 동일하게 미래부 이관된 거고, 그다음 개인보호 정책은 방통위에 정치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께서 지난 15일 날 새누리당 지도부랑 회동을 하면서 미래부의 3대 핵심 사업이 SO,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개인보호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SO 업무만은 좀 양보하기 힘들다. 이거는 진짜 그 일자리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정부조직법안을 놓고 먹는 원한 고수라고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그 민주당 쪽에서 우려했던 그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제장치를 마련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네.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부조직법이 표류되면서 그 안에 민주당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치긴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 미래부로 전부 다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민주당에서 좀 보도 채널들, 뉴스를 방송하는 보도 채널들, 종편 채널들이 좀 밑보이게 되면 그냥 다 아예 저쪽 100번 저쪽 아주 차이나 채널 이런 데 뒤로 노래방 채널 뒤로 그냥 구독자 찾아볼 사람도 다 찾아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아무튼 있었어요.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데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재보궐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동안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지도부가 보이지 않는다, 지도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평에서, 네.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확실한, 좀 지도력을 좀 과시하면서 좀 새로운 리더십을 좀 보여주신 게 아닌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통령님과 바꾸시지 않겠다는 뜻을 어느 정도 조정하게 만들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적은 변화를 가지고 민주당과 딜을 성공을 시킨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은 굉장히 큰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 외에 정부조직법 외에 이제 다른 타협안 몇 가지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네. 그 세부적인 것도 다 보면은 사실 민주당 쪽에서 요구한 것이긴 했지만 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어차피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의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이번에 보면은 새누리당의 그 지도력을 좀 다시 한번 보여준 그런 계기가 됐었고 이번 정부조직법 내를 놓고도 새누리당 내에서 상당히 이견도 많았었잖아요. 그 정치선진화법, 네.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 이런 걸 놓고도 국회선진화법이 정말 식물국회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런 당초의 우려대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잘 무마시켜 나가면서 정치선진화법의 새로운 단서 이런 좀 전개되는 양상을 좀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새 정부 출범 되게 좋은 성과였어요. 그래서 지난 미디어법 통과될 때에 비교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을 저 부분은 그 부분은 정말로 저도 그래서 지난 정말 미디어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 새누리당 지도부가 보여준 인내력과 협상력 또 막판에 또 뚝심 같은 경우 또 여유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봐서 큰 얼개로 보면 굉장히 잘했다 협상을. 그렇죠. 일단은 몸싸움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결과가 재보궐선거 전에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한 달 전에 나왔다는 부분은 새누리당의 어떤 기존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데 네. 차떼기 날치기 정당이 이런 식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그리고 됩니다. 새누리당이 또 자신의 세면을 살리면서 동시에 또 민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 또 협상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모습, 단순히 우기기만 하지는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달라진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면면을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안철수를 협상 파트너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를 협상 파트너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나의 파트너는 안철수가 아니라 민주당이야 라고 선언한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의도와는 달리 이런 모습과 전개된 모습과 같이 아주 그냥 최고의 실익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전 교수가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돼버렸는데 이 재보궐선거에 지금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원병 내에서도 올랐다고 네. 하는데 이게 정부조직법 때문에 오르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예. 그쵸. 그래서 이 정부조직법이 이제 앞으로 재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까 조금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조금 빠졌는데 다시 갖고 오면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3곳인데 3곳 중에서 부산 영도하고 충남 부여 청양은 이제 기존의 새누리당 의석이었던 것이고 노원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진보당 정의당 야당 몫이었죠. 그래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2대1만 하면은 이제 원하는 대로 이기는 것처럼 이제 반타작을 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노원병 선거가 갑자기 커지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커져버렸어요.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도 낸다 그러고 사파전이 되면은 또 새누리당이 전권을 다 석권할 가능성도 있어지고 이런 가능성이 되는데, 이 정부조직법 타결안이 어떻게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요? 먼저 말씀을 해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움직이는 행보는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일관되다고 봐요.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기도 잘 잡고 있고요. 지금 타결이 돼서 다행인데 그 직전까지 국민들의 불만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지금 트위터상의 멘션을 살펴보면 일단 민주당을 굉장히 실망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렇죠. 질 수 없는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뭘 한 거냐? 새누리당과 같이 간다. 이런 멘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로 많은 게 이제 남은 게 안철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존 정치의 염증을 크게 느낀 사람들이 이제 신당에 대해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엔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서 이제 조직력의 부족함을 이제 대선 때 쌓았던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은 지역구 단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좀 이번 시기에 잘 타고 넘어갈 것 같아요. 파도를 타듯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정부조직법 타결 이면에 아까 뭐 민주당은 4대강하고 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네. 얻어왔지만 새누리당은 또 두 가지를 얻었어요. 네. 하나가 그 통합진보당에 있는 이석기 김재현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대한 네.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금 문제가 됐던 걸 개선하겠다라는 것도 어차피 새누리당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크게 가져왔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심사가 이제 곧 이제 데려가면 네. 새누리당은 판을 또 한번 새로쪽으로 극명하게 보수와 진보로 특히 종북 세력과 비종북 세력,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프레임을 새로 짤 수는 있어요.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종북 세력의 위험성과 이 사람들에 대한 과거의 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재보궐선거를 해서 보수 진영의 경각심을 또 한번 드러낼 수 있고요. 게다가 아직까지 키드 저불 훈련도 끝나지도 않았고 북핵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면 위로 더욱더 올라올 수 있는 단초는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이석기 김재현 후보에 대한 그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가져가기로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거 정부조직법이 4월 재보궐선거 이슈로 넘어가지 않게 차단한 거는 정말 큰 정말 큰 성과죠. 그리고 네. 아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부조직법 식물국회 협상력 타결, 협상력 구제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원하는 구도로 선거는 프레임이니까 새로운 프레임으로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진짜 실리를 얻어간 건 새누리당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는 거 보면 네. 정치는 고도의 그 어떤 계산이라고 하면 네. 새누리당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새누리당 지도부를 더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이번에 정말 잘했어요. 이번에 새누리당은 요번 욕대로 먹고 한 방에 그냥 사람들은 결과만 기억하지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만큼 과정은 기억 안 하거든요. 예. 마지막에 그래 해냈네. 그리고 이완구 대표는 5월달에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나요? 새누리당? 예, 5월달에 있으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내가 한 건 있잖아 하고 가시고 좋지 뭐 대단하신 분이라니까. 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그 선진화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 타결안을 보면서 이 타결안이 해서 진짜 4월 재보궐선거로 이슈를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한 거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잘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이 정부조직법안이 전체적으로 재보궐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선거 자체가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가서 좀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 현안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도 않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국정 운영에 좀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는 아무래도 집권당에 대한 특히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기능이 좀 강하다는 면에서 보면 요즘 좀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좀 더 그 민심을 헤아려서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후보라든지 후보 선정이나 이런 데서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잘 하겠죠.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 되고. 하셔야죠. 네. 그 안철수 전 교수 입장에서는 보면 정부조직법 협상안과 함께 어저께 저녁 8시에 그 달기에서 박원순 시장하고 회동이 더 좀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좀 효과적인 면이 있지 않았을까, 좀 이슈를 좀 더 선전해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집권당은 아니지만 아무튼 현재 가장 유력한 그 자치단체장이잖아요. 서울시장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뭐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남은 총선까지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이슈가 없잖아요. 마땅히 떠오르는 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정부조직법도 끝났고 이제 더 이상 터져서 타고 할 게 없는데 지금이 이제 글쎄요. 근데 이제 어제 보궐선거라는 게 좀 전체적인 큰 이슈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조직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총선하고 좀 프레임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안철수 교수가 좀 조직력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좀 더 좀 텃밭을 좀 다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뭐 자연스러운 단일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교수 입장에서 예. 단일화에 매달리지 않겠지만 예. 안철수 교수 외부적인 상황에서 그냥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될 거라 이런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아니 뭐 그렇게 예. 안 교수 입장에서는 뭐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이건 뭐 우리 주제랑 좀 틀리지만 야당 쪽에서는 안 교수의 뭐라 그러나 한테 빚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또 앞으로 또 함께 가야 될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요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게 계속 몰아치기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부조직법 협상안을 보면서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지금 이거 하려고 47일 동안 이렇게 발목을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7일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정부조직법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이제 야권 단일화도 사실은 후보 자체의 단일화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많은 것을 뭐 그게 음모가 될 수도 있고 미락이 될 수도 있고 협상이 될 수도 있겠죠. 많은 것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의도 없다에 출연하기 전에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었어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사람들하고 대선, 총선 얘기하면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여의도 없다에 출연을 요청을 받고 우리 함께 한번 공부해보지 라고 들어와서 출연 요청한 적 없어요. 본인이 하겠다고 가면 쓰고 본면 쓰고 본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게 또 얘기가 다른데 제작진에서 콘택이 들어왔었어요. 저는 누구 편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제작진에서 언제? 우리 작가님께서 전화하셔서 괜찮이 사전에 제가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래 한번 출연을 봐라 그래서 왔더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캐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미스테리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는 정치라는 거를 와서 보니 참 복잡하고 굉장히 고도의 어떤 협상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네, 그런 걸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 복면의 출연 뒷얘기는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출연했어요. 아직 안 남았습니다, 저. 예, 오늘 여의도 없다 시즌2 전격적으로 타결된 정부조직법 협상안이 과연 그 4.24 재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 정부조직법 협상안에 대해서 조금 아는 대로 좀 해봤는데요. 사실 방송 관련된 그 미디어법이나 이런 것은 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타결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참 내심 안도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치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최우위에 두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하나 열심히 초심의 자세로 이렇게 임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의 좀 탄력 있는 국정 운영, 또 창조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즌2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클로즈를 안 시켰어. 지난번에도 클로즈를 안 시키더니 혼자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 거 아세요? 저는 아니. 잘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동면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경수도 얘기를 못하잖아. 클로징을 안 시키니까. 클로징 할 거 다 사전에 했는데. 협의를 좀 해가지고 구성을 좀 하자고요. 오픈을 하시면 클로징을 넘겨주시고. 아니 보세요. 정치를 즐기세요. 뉴스의 뒷면을 보세요. 정치는 어렵지 않아요. 꼼수 따윈 부리지 않고 역공을 피해 저공비행하지도 않아요. 누구나 쉽게 답답한 퇴근길에서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답니다.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 여의도 없다.